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2018-301527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은행이 그 임금 피크제 대신에요. 특별 퇴직을 제한하면서 내걸었던 재채용 약속.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파장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사건 배경을 보면 은행이 만 56세 직원들한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대신에요. 특별 퇴직을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해서 만 58세까지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네,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조건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부 직원들이 약속대로 재채용이 안 되면서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회사가 특히 뭐 퇴직 같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 약속이요.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이걸 맘대로 바꿀 수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직 재채용 약속, 이게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 규칙, 즉 취업 규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네. 둘째는 만약 취업 규칙이라면 회사가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안 지켜도 괜찮은 건가 하는 문제죠. 아, 일방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만약에 직원이 개별적으로 나는 괜찮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면 원래 규칙보다 좀 불리한 조건이라도 효력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점들입니다. 네, 정말 다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특히 저는 그 첫 번째, 퇴직 후의 일이잖아요, 재채용은. 맞습니다. 근데도 이걸 회사의 공식적인 규칙, 그러니까 취업 규칙으로 볼 수 있었던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판결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요, 비록 퇴직 이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특별퇴직이라는 현재의 근로조건 선택과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봤어요. 아,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조건 자체가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의 일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뭐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고 또 이게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마련된 개선안의 일부였다는 점도 근거가 됐고요. 그렇군요. 퇴직 조건이 현재 근로의 연장선상에 있다. 뭐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채용 약속의 내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던 건가요? 그냥 뭐 한번 지원해볼 기회를 줄게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법원은 그 개선안의 문구나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요. 은행이 단순히 재채용 신청 기회만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 기회만이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특별퇴직자는 실제로 재채용을 할 의무를 은행이 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된 거니까요. 그냥 단순한 기회부여로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신청 기회로 슬쩍 바꾸는 거, 이건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불리하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또는 뭐 그들로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도록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동의 절차가 필수군요. 네, 필수죠. 그런데 은행은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거고요. 가끔 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요. 이 사안에서는 법원이 그 정도 수준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개별 직원이 저는 괜찮습니다. 재채용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회사랑 따로 합의를 했다면요. 그래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설령 개별 근로자가 회사와 불리한 조건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합의 내용이 회사의 공식적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냥 무효로 본다. 네, 이게 뭐냐면 단체로 정해진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이걸 개별 합의라는 이름으로 무력화시키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와, 그렇군요. 개별 합의보다 취업 규칙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취업 규칙이 정한 기준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대법원은 은행의 재채용 약속, 이게 그냥 뭐 좋은 제안 정도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취업 규칙이고 회사가 법에서 정한 그 동의 절차 없이 이걸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근로자들 편을 들어준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그 회사가 임금 피크제나 뭐 특별퇴직 같은 중요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시하는 조건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뭐 배려나 제한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한번 정해진 규칙, 특히 이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집단적 동의라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한 그 개별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이 집단적 규범의 어떤 보호막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점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봅니다. 여러분이 현재 다니시는 회사나 뭐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장의 규정들, 특히 퇴직과 관련된 약속이나 조건들, 이걸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혹시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에 바뀐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